베트남 호텔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호텔 시장에서도 이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청담러닝이라는 상장사, 그 청담어학원이 베트남 사교육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때 주목을 엄청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산업을 보면 그 당시에 청담러닝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산업은 바로 호텔 시장이거든요. 제가 베트남 호텔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약 40% 정도를 한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한국을 모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한국계 증권사들이 베트남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호텔과 무슨 관련이냐? 요즘 베트남 호텔 시장 내의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 5가지를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미 한국계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지금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과거 대우그룹 시절에 대우호텔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요. 아움에서 하이퐁의 HTM 호텔, HTM은 베트남 회사 이름이거든요. 함께 호텔업에 진출을 하게 됐고,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 다낭의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위탁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는 한국에서 하지 않는 신규 산업을 기존에 있는 외식과 식음료 부분과 시너지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를 했듯이 아움 베트남의 성장 목표는 100%죠. 올해의 성장 매출 목표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시너지를 위해 저는 호텔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야놀자에서 제룹스를 인수하게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룹스는 이 동남아 지역의 호텔 체인이거든요. IT와 시너지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 내 한국 관광객의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1위는 아쉽게도 한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이 30% 넘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2위가 한국인데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면 5천만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교역량이 늘고 교역수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공 노선입니다. 기존의 베트남은 그렇게 막 인기가 있던 관광지는 아니었어요. 19년 기준 탑10 방문 국가에 베트남이 3개 도시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일본의 반사 이익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이었죠. 아시아나랑 에어서울에서 나트랑 직항 노선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에어부산에서도 나트랑에 대한 신규 노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플라이 강원, 이 LCC 중에 최근에 신규 LCC 중 하나인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기존 항공 노선뿐만 아니라 FLC 그룹, 베트남의 FLC 그룹은 뱀부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FLC 그룹은 호텔 체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의 직항 노선을 통해서 교류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베트남 이내 수요가 반영이 된 거죠.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빈그룹, 우리가 잘 아는 빈그룹 같은 경우에도 호텔 체인을 빈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항공에 대한 신규 인가를 받았거든요. 노선이 확대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안정적인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이동의 중간은 당연히 호텔업이 저는 시너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수 시장의 안정성입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합리적인 자국의 제품이라고 해서 쓰진 않거든요. 더 퀄리티 있고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에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분들이 생각보다 1인당 GDP가 2,500불을 간 넘은 순간에도 베트남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계시고
한국에도 상반기 기준 작년 상반기 기준 약 30% 정도가 성장을 했거든요. 약 25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여행이 여의치 않을 때 국내 여행을 하는 트렌드가 잡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베트남의 떼시죠. 떼는 설날이거든요. 베트남의 설날인데, 물론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내 여행을 가족들끼리 하는 문화도 신규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 베트남이 지금 2년 연속 7%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시장에 대한 캐시플로우,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통화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레저와 여가에 대한 앞으로 향후 니즈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튼튼한 실적과 자본력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2%를 선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하지만 호텔주는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습니다. 그 가장 바탕에 있었던 실적의 기준은 워라벨과 주 52시간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만 호텔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글로벌 체인화입니다. 글로벌 체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리츠 자금도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 유동 자금, 즉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투자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리츠 펀드가 해외 시장에 진입을 함께 해준다면 이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폭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트남의 수요를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를 이 5가지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향후 베트남 호텔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호텔 시장에서도 이 점을 주목해서 저는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할 시장을 찾는 게 직업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호텔 산업을 베트남과 연계해서 주목해서 본다면 미래, 장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